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00억이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순간 60억이 사라진다면요? 농담 같지만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이 조용히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올해만 1200명이 한국을 떠날 예정인데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국, 인도, 영국 다음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매년 2배씩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떠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자산이 빠져나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이 영상에는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합법적인 세금 회피 루트, 몇 달 만에 시민권 따는 놀라운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국 상속세율 최대 50%라는 숫자 들어보셨나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 1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기업 주식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주주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20%가 더 붙어요. 실제로는 60억이 날아가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추가 세금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100억 원이에요. 근데 자녀한테 넘기는 순간 60억이 공중분해됩니다. 반 이상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부자잖아? 낼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부자들도 세금 냅니다. 어느 나라 가든 세금은 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한국만 유독 다르다는 사실이죠. 미국을 한번 볼까요? 상속세가 있긴 해요. 근데 면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대략 200억 원이에요. 부부면요? 400억까지 올라갑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단일 원도 안 나온다는 뜻이죠. 신탁이나 가족법인 같은 걸 쓰면 그 이상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고요. 더 놀라운 나라들도 있어요.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아예 제로입니다. 뉴질랜드도 제로, 호주도 제로, 캐나다도 제로예요. 심지어 포르투갈까지 제로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얼마를 낼지 명확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부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정한 제도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정책이죠. 상속하는 그 순간에 폭탄처럼 터지는 세금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상속 후가 아니라 상속 전에 미리요. 실제 케이스 하나 들어볼게요. 해외 사는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쳐봅시다. 이때 운명을 가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예요. 만약 거주자라면요. 10억 원 증여할 때 공제액이 고작 5천만 원입니다. 세금만 약 2억 4천만 원 나와요. 자녀 손에 쥐는 돈은 7억 6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자녀가 그 세금을 못 내서 부모가 대신 내주면요. 그 2억 4천만 원에도 증여세가 또 붙어요. 세금에 세금이 붙는 미친 구조죠. 근데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요.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녀는 10억 원을 통째로 받아요. 부모가 대신 내는 세금도 추가 증여로 안 잡히고요. 자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상속세랑 증여세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가족 전체가 비거주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그냥 외국에 오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세법상 생활뿌리가 한국에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거주자 되려면 크게 4가지를 채워야 해요. 첫째, 가족 모두의 집이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실제로 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집 계약서, 전기세 고지서, 은행 거래, 보험, 애들 학교 같은 거요. 셋째, 돈 버는 것도 해외 중심이어야 하고요. 넷째, 한국의 모든 생활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주민등록, 집, 건강보험, 사업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다 충족되면요. 그때부터 증여세랑 상속세가 한국에서 안 붙습니다. 근데 막상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새로운 벽이 나타납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요? 미국, 싱가포르, 호주. 다 좋은 선택지긴 해요. 근데 시민권 받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거주 조건도 까다로워요. 그 긴 시간 동안 진짜로 거기 살아야 하고요. 이때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 있어요. 상속세랑 증여세가 아예 없으면서 살 의무도 없고 몇 달 만에 시민권까지 딸 수 있는 곳들이죠. 지금부터 그 나라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국가는 나우루입니다. 나우루 시민권은 단순한 세컨드 패스포트를 넘어서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안전판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영국,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세금 시스템입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어요. 거주 의무도 전혀 없고요.
이중 국적도 완전히 허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나우루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무거운 상속세 부담을 피하면서 글로벌 비거주 전략을 세우기에 최적인 국가입니다. 나우루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4명으로 구성된 가족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까지 전체 가족의 시민권 확보가 가능해요. 거주 요건은 전혀 없고요.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시민권 승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입니다. 이곳은 150개 이상의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영연방 소속이기도 하고요. 복수 국적이 완전히 허용되고 거주 의무도 아예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인 소득세까지 모두 제로예요. 세인트 키츠 네비스 시민권은 부동산 투자로 취득 가능합니다. 약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8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돼요. 호텔 지분이나 콘도, 빌라 같은 거죠. 7년간 보유한 뒤에는 다시 다른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55세 이상의 부모까지 포함되고요. 시민권 취득까지는 대략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자들만의 얘기 아닌가? 천만에요. 이미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산의 미래 위치를 옮긴 것뿐이다.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고 법인을 이전하고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해외에 정착해요.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엔 조용히 기록되죠. 고액 자산가 순유출. 문제는 이게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이 떠나면 투자 기회가 사라집니다. 투자가 사라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요. 사업이 생기지 않으니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요. 그 빈자리는 결국 누가 메울까요?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세금은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해요. 한 세대가 평생 쌓아올린 자산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탈세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자산 방어입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넘기고 싶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세금 체계 안에서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이 되는 국가들이 오늘 소개한 나우루, 세인트 키츠 네비스입니다. 거주 의무가 없고 시민권을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발급받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까지 포함해서 가족 전체의 세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한국의 자산가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입니다. 자산은 세대를 넘어가며 지켜내야 해요. 그 설계를 늦게 시작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와 부자들이 모이는 나라, 그 차이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예측 가능한 세금 정책, 안정적인 제도, 그리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이것들이 갖춰진 나라로 사람들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이 흐름을 정말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산을 지키는 건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우리 모두의 권리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